증서를 해야지. 그렇죠? 자, 트럼프가 새 갈등은 파키스탄과 함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파키스탄하고 미국이 왜 갈등이 생길 것 같다 생각해요? 파키스탄 수니파 이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다 1대1로만 생각하면 돼요. 1대1로. 파키스탄이 중국하고 앞으로 위에나로 교육을 하겠대요. 죽을 짓 하는구만. 죽을 짓 하는구만. 이러면 죽지, 파키스탄. 근데 이러한 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어요, 최근에.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중국하고 그 원유 거래는 위에나라 하겠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국의 위상이 강해진다 생각하세요? 저는 거꾸로 봅니다. 지금 중국이 달러가 없다 해요. 달러가 없어서 위안화 결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부적인 건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하지만 중국은 지금 달러가 엄청 말랐습니다. 돈 없어요. 조금만 더 건드리면 중국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위안화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텔레비에서 공개도 상관없다고 생각되니까 중국을 잘 보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중국분들이 제 방송을 보거든요. 중국애들이 위안화 결제를 하려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 내부 외에도 중국 바깥에도 위안화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가 중국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중국 땅 안에는 위안화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위안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올라가지. 그러면 중국 제품을 수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안 팔리겠죠. 비싸니까. 그러면 중국은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더 찍어야 됩니다. 나간 만큼 찍어야 돼요. 그게 사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랑 비슷해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러면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위안화 결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요. 1달러는 100위안이고 100배럴을 석유를 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1달러가 아니라 100위안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석유를 사려면 몇 배럴을 살 수 있을까요? 100배럴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50 정도 팔 거예요. 왜? 위안화는 중국에서밖에 쓰지 못하니까 딴 데 못 써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1대1 교환 안 해준다고. 야, 난 절반밖에 못 줘. 이렇게 돼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얘기야. 절반은 아니라 아마 70% 80%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위안화를 더 많이 줘야 기름을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더 많은 양의 위안화를 찍어야겠네. 그렇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은 지금 누가 도와줬죠? 트럼프죠. 지금 고유가로 지금 사우디아 돈 벌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과연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붙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위안화 결제를 한다면 지금 무엇을 예상하고 있나요? 중국의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위안을 말고 찍기 하는. 트럼프가 이런 꼼수를 쓰려고 하네. 이게 딱 보입니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이 전략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과연 중국은 막을 수 있을까? 제가 왜 텔레비전에서 유튜브 올라가게 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 달러 없지? 달러 없으니까 위안화밖에 방법 없지? 해라예요. 넌 죽는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방송에 올리는 거예요. 물론 말을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왜? 일어나야 될 미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중국이 무너지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게 이슬람 국가예요. 진짜 크죠? 중국 인구만큼 있어요. 골치 아픈데 이게 시아파입니다. 여기 시아파가 여기도 조금씩 있어요. 나머지가 다 수니파예요. 시아파는 어떻게 보면 소수에 해당해요. 근데 잘 이 지도를 보세요. 잘 보셨죠? 자, 여기 지금 이슬람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분포도예요. 자, 요건 공산주의 국가의 분포도입니다. 어때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뭔가 느낌이. 우리가 문재인을 문슬람이라 부르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 좌파들 이슬람 좋아하죠? 네. 이슬람은 반미 커넥션을 가지고서 공산주의와 같이 연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저는 종교적 자유를 존중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슬람은 조금 경계하는 편이에요. 왜냐? 이슬람을 이용해서 공산주의가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슬람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지금 그걸 퍼뜨리려고 있어요. 그거는 좀 우리가 막아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트럼프의 선택은 실수인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아 경제, 저것도 좌파 기회를 쓰죠? 예루살렘 결의안 압도적 가결, 협박까지 한 미국 망신만 당했다. 내가 아니라 그랬죠? 트럼프는 다 가져갔다니까.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손해는 누가 봤어요? 저거를 조롱하는 단체가 손해를 봤죠. 명분만 얻고 실기 다 뺏겼죠. 자, 트럼프가 무엇을 얻었느냐? 미국의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미국 언론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이에요. 트럼프 맨날 욕했죠? 트럼프 맨날 나가고 CNN이랑 맨날 싸우잖아요. 너희들은 페이크 뉴스라고 막 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앞으로 CNN이 트럼프 욕 안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유대인 자본의 언론들이 트럼프 욕을 잘 안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방향선이라 그랬어요. 왜? 너는 내 적인 줄 알았는데 와, 네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주네. 고마워. 이제 앞으로 친구할게. 그동안 나쁜 말 했던 거 미안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죠? 국내적으로. 또 뭐 하고 있어요? 유대 자본의 미국의 유입.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돈이에요.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한번 살리려면 결국 다 돈 필요한 거예요. 사업하려면. 돈. 근데 뭐라 그래? 유태인이. 걱정하지 마. 내가 대줄게. 얼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무제한 지원하겠다. 무제한. 미국은 아주 그냥 돈방생이 안 되는 지금 트럼프가. 어메. 자본도 없네. 또 뭐 얻었을까요? 국제금융세력의 우방문화. 뭐라고 유태인이잖아요. 1대1로를 타격을 줘야 되는데 1대1로를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테러 활동이나 공작 같은 것도 있지만 금융공격도 있어요. 금융공격을 할 때 유태인들이 트럼프하고 반대편에 있으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와주겠대. 그럼 얼마나 좋아요. CGP 넌 죽었다예요. 중국이 지금 외채가 얼마냐? 마이너스 350%예요. GDP 대비. 중국이 1년 전만 해도 250%가 했었어요. 지금 350%. 1년 사이에 100%가 또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위험하다 70%예요. GDP 대비.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양반인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드시죠? 중국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74, 74, 75, 35. 우리의 5배네. 중국은. 중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고 떠오르는 용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네? 지금 비닐이 다 벗겨진 추락하는 용이라니까요, 지금. 중국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 좌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다 친중화시키죠. SBS, MBC 이런 데 보세요. 맨날 짱꼴라 방송이에요, 짱꼴라 방송. 네? 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저기 뭐 가요대상, 뭐 연예인대상, 죄다 중국 놈들만 나와. 네? 중국 가수, 화교 가수, 중국 자본 받아먹고, 중국 눈치 보면서 중국 애들에게 좋은 인기 발언한 놈들, 이런 놈들 전부 대상 타먹고. 네? 이게 오래 갈 거라 보세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인데? 연예인들, 큰일 났다, 얘. 우리나라에 연예인 되고 싶어 줄 서 있는 아이돌 엄청 많죠? 너희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K-POP 한류가 없어질 거라 생각해요? 천만에 만만해. 너희들이 죽어도 역사는 돈다예요. 응? 지금 중국 편 들었던 연예인들 중국 망하는 순간 다 같이 쓰러집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눈치를 채고 분위기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전향하는 게 좋을 거예요. 끝까지 친중으로 간다? 너희들은 직업 다 잃고 나중에 저기 캐바레에서도 노래를 못 부르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국제유가 인상됐어요. 셰일가스, 영국 개발했는데 영국 개발을 뽑겠네. 그렇죠? 순위파 이슬람과 연대 강화 설명했죠? 시아파 무슬림에 대한 견제 이미 하고 있죠. 중국의 1대1 프로젝트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피아 식별이 확실해졌죠. 이 게임을 통해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명확해졌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반중이에요.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했죠.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우리는 반중한다. 중국은 우리의 모든 분야의 전략적 경쟁자다. 선포했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배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발언하기 5일 전에 언론에서는 배넌하고 트럼프가 싸운다고 하죠. 천만에 한편이죠. 반 트럼프 쪽에 있는 사람들을 트럼프의 정치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배넌이 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자, 이게 우리의 전략인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가난해질 수 있어요. 왜? 헤즈볼라 잘못 건드려서 유태인들이 성질났어요. 유태인이 제일 잘하는 거는 금융공격이에요. 우리나라 금융공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 들어오고 있죠. 환율 공격 들어갔죠.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탄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나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 같은 우익단체뿐만이 아니라 좌파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미국의 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요? 반중이에요, 반중. 태극기 집회 많이 하시죠? 여러분 태극기 집회 그렇게 하는데 어디 누가 신문 하나 줄 써줍니까? 안 써주죠?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언론이 좌익화됐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럼 좌익화된 언론들은 태극기 집회를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쓰게 할 수 있는 방법. 반중 데모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한 달 전부터 반중 데모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드디어 태극기 부대 한 부대가 어저께 반중 집회 했다 하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물론 좀 서두른감은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왜? 지금서부터 슬슬 가열될 필요가 있으니까. 왜 반중 집회하러 가시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하고 싶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많은 친중파 정치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문재인이가 지금 반미 친중을 하고 있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대안 세력으로서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태극기 부대 우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극기 집회와 지금 미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내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지만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3인이 되겠죠. 무죄 석방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이 아니죠. 무죄죠. 사면이 아니죠. 무죄 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파 정권을 수립해야 돼요. 우파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부에서의 단결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외부의 도움 미국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미국을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맨날 멋있다가서 밖에 차려주세요. 소리 지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쳐다볼까요? 그래? 무죄야? 불쌍해. 도와줄게. 국제관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예요. 뭘 하면 미국이 쳐다볼 수 있을까요? 반중하시라는 거예요. 반중. 예? 그래야 되고, 그래야 지금 우파 정권이 들어설 때 우파로 가장하고 들어와 있는 친중 간첩들을 색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좌파 정권이 우파 정권으로 바뀌어도 그 우파 정권이 친중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박근혜 이름팔이 하면서 친중 행위한 정치인들을 골라내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태극기 부대는 그냥 중국 친중 친미 단체입니다. 친중 친미. 그래서는 안 돼요. 친중 친미에서는 안 되고 반중 친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에만 친중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파 쪽에는 친중 정치인 없다 생각하십니까? 꽤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얘기하면 명예훼손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색출해야 되는 거예요. 색출이 돼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끌려가는 4대주의 국가가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맨날 뭐 중국하고 무역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맨날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양쪽에서 얻어맞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 무역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에 무역해서 버는 돈은요 미국에서 벌어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번에 반중 집회를 세게 해야만 국제 외신이 보도를 해줍니다. 태극기 부대를. 드디어 한국도 맨날 중국의 4대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국민들이
반중으로 일어났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제 외신이 보도해줘. 트럼프가 외신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CNN도 써주고 폭스뉴스도 써주고 ABC 뉴스도 써줄 수 있어요. 인터뷰하면 돼요. 반중이라는 대슬로건을 걸고 함께 모이면은 외신이 옵니다. 그리고서 그 안 속에서 뭐 박근혜 석방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소주제의 슬로건을 걸어도 돼요. 그러면은 그게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해주면 국내 보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 써줄 수 없게 되니까 아무리 잡혀있는데 기레기라 하더라도 써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외부적 지원을 얻고 내부적인 그 간첩들을 색출해내고 좌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중 집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니까. 우리 혼자 중국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쪼개지지 말고 합쳐서 하세요. 앞으로 합쳐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몇 대까지 태웠는데 다 쪼개졌죠? 전 12개까지 쪼개지는데 이게 15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쪼개지실 거예요? 네? 이러지 말라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의 반중요한 공통분모로 모이는 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외신은 끌어올 수 있어요. 외신은. 안 되면 제가라도 끌어올게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각자 쪼개져서 개인적으로 하는 반중 집회는 안 됩니다. 물론 시작한 거를 전 그냥 좋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시작한 건 취지는 좋고요. 이제는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합쳤을 때 외신 끌고 올 테니까. 왜? 그렇게 되면 중국 애들도 동원할 겁니다. 좌파들도 동원할 거예요. 폭력으로 나오면은 맞아주세요. 외신들 그런 거 좋아해요. 와! 반중 집회 시위자들을 정부 애들이 두들겼겠다? 중국 놈들이 중국 유학생들 동원해서 두들겼다? 더 호재죠. 아까 제가 했죠? 트럼프가 예루살렘 수도 선포하니까 막 정의공장, 미국의 정의공장을 폭격하고 막 난리를 쳐. 트럼프가 어머 무서워 철발래 이런다고 했는데 더 해봐요. 더 해봐.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중 집회할 때 상대방이 공격하면은 적들의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맞아주세요. 너희들 필 때까지 태워라. 변한다 이 정세는. 무서워서 못 때릴 겁니다. 진짜로. 뒤집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드디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보여드렸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선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보도의 전략을 갖고 했던 거라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여러분들도 배워서 응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리하다는 거예요. 금융공격 들어오면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폭락할걸요? 왜? 좌파들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자기 대통령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어땠어요? 누가 노무현을 지지했습니까? 좌파들 중에. 없었죠? 문재인도 똑같은 운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보궐 임기 만료가 되는 2월 말입니다. 그렇죠? 보궐 임기가 말이 2월 말에 일어나야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장 부드럽게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2월 말을 지나게 되면 5년으로 가는 건데 그건 악몽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요. 그럼 그 중간에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에요. 탄핵은 문재인 정권을 내린다 하더라도 동서간에 앙금이 남습니다. 갈등이 남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동서화합을 해야죠. 동서화합하고 우리는 북지점에서 남북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보궐임기 만료로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반중 시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직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한 달 반이면 유태인들이 한국 경제를 금융조작해서 무너뜨리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왜? 잘못 건드렸거든.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그건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죠. 몰래 이야기해야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정권 교체해서 지금 태평양을 건너오는 미국과 함께 북진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북진을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이 정권을 빨리 2월달 보고 임기 만료를 시켜야만 다음번 우파 정권이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그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